V 리얼리티 시트 중에 네. 제가 그 자동화 혹은 이제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솔루션의 레이어는 이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주로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V 리얼라이즈 오퍼레이션스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솔루션은 성능, 장애 성능이라든가 혹은 이제 가용성, 용량 관리, 그리고 저희 이제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구성 관리, 그리고 이제 보통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컴플라이언스들이 있잖아요. 뭐 IT적인 측면의 컴플라이언스들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고 이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콘솔을 V 리얼라이즈 오퍼레이션스가 제공을 하는데요.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하이퍼바이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타사의 하이퍼바이저라든가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자원, 그리고 물리적인 그 물리적인 서버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여러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지능적인 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떤 지능 운영의 관점에서 한번 어떻게 이것이 우리가 편하게 되는지 중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그래서 그 지능적인 그 운영 측면을 제가 이제 왼쪽에 보면 5가지 주요 기능을 요약을 했고요. 그래서 먼저 아까 이제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체 학습 예측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벤트들이 모아진 이벤트들을 통해서 그 루트 커즈를 이제 얘가 제품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상 머신에 어떤 뭐 메모리 경합이 뭐 있다거나 뭐 CPU 컨텐션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찾아내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의 그 화면에서 또 관리자의 노하우를 가지고 찾아봐야 되는데 이런 이벤트들을 봤을 때 얘는 좀 CPU의 문제가 메모리의 경합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얘가 레커멘데이션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러면 운영자가 좀 이렇게 엄청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도 쉽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메인 포탈 화면이 되겠는데요. 이제 왼쪽하고 중앙하고 이제 오른쪽을 말씀을 드리면 헬스 부분이 자원의 어떤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른색으로 있는 경우는 이제 문제가 없이 잘 동작하고 있는 거고, 붉은색은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헬스 상태가 좀 떨어지는 애들이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라고 해서 현재는 문제가 아니지만 뭐 용량이 한 달쯤이면 굉장히 부족하게 될 거라든지 뭐 그런 그 예상이 되는 것에 대해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측면의 그 화면이 리스크라고 하는 이제 윈도우 화면이 되겠고요. 이제 오른쪽은 현재 자원을 내가 잘 쓰고 있는지 이것을 옵티마이제이션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운영자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혹은 이제 그 구성을 해놨지만 실제로 유시지라든가 사용률은 많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상 이렇게 보니까 그 얻어진 성능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더 구성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정책을 얘가 판단해서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알림과 이제 안내식 문제 해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어떤 장애가 생겼을 때 그 레커멘데이션 있잖아요. 권고안. 이런 권고안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안에 따라서 운영자가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권고안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그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이 화면에 포함이 안 돼 있지만 디폴트로는 안 돼 있지만 수집되고 있는 모든 매트릭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때그때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드릴다운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지금 당장 고쳐야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한 달 전에는 그럼 얘가 얼만큼 사용하고 있었지? 지금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바로바로 좀 그러니까 권고안이 딱 보면 권고안을 보고서 그 운영자가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또 뭐 분석한 것들을 봐가지고 최종적인 판단할 수 있는 거겠네요. 디시전을 낼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더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권장.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안 나와 있고 그냥 알람만 딱 뜬 거죠. 그렇죠. 알람만 딱 뜬 거죠. 그리고 가상화 자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많은 자원하고 이제 물리적 굉장히 그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관리자가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뭔가 레이턴시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장애 성능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포털 화면을 통해서 이 오라클의 성능에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드릴다운해서 보니까 스토리지 런 상태가 적색인 걸 확인했단 말이죠. 그럼 이 스토리지에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네. 런의 세부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오케이. 이 런에서 보면 뭔가 좀 미처리되고 있는 IO가 너무 높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넘어가면 이제 EMC VNX를 사용하고 있다고 예상을 했을 때 이제 그 스토리지 프로세스가 굉장히 비지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클릭을 해보면 뭔가 그 커넥션 리셋하는 것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스토리지의 어떤 특정 액티비티 때문에 네. 오라클 트랜잭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바로 한눈에 그러니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그 속도를 굉장히 낼 수 있다라는 측면이 강조를 드리고 싶은 측면입니다. 네. 이런 게 뭐야? 그러면 과거에는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해결했을까요? 과거에는 이제 네. 오라클에서 느리면 오라클 느리다. 그럼 이제 그리고 또 스토리지 부르죠. 스토리지 불러서 느린데 구성된 거 맞냐? 그렇죠. 예,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거의 뭐 해결 못할 수도 경우가 많겠네요. 해결은 이제 주로 다 하시죠. 고객분들이 네, 중요한데 네. 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여러 관리자가 같이 시간을 또 맞춰서 또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펙스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또 협업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요즘은 어떤 그 오펙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 잘 효과적으로 잘 줄이느냐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같은 환경에서는 예, 그죠?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규정과 준수 관리 부분인데요. 그 회사가 좀 IT 자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규정이 그러니까 준수가 돼야 되는 어떤 규정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오디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VM웨어 같은 경우에도 vSphere는 이렇게 관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제 표준 규약이 있고 네. 그리고 또 IT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또 고유의 그런 그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해외에 어떤 다양한 어떤 표준 규약들이 있는데 이러한 규약들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도 하실 수가 있고 네. 지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내 IT 자원에 어떤 이런 규정이 미준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가 오디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네네. 오디팅한 결과를 가지고 얘가 따르고 있구나, 수정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대응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안 그 규정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오디트한 그 결과들을 많이 제출을 원하시잖아요. 네. 그럼 리포트 하시려고 하면 이런 것들 다 수작업으로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리포팅 같은 것들도 다 위배되는 애를 바로 찾아주고 그 결과를 그 어떤 특정 기관에 제출해야 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 운영자 구성 변경사항 이것이 운영자라면 다 같이 공감이 갈 거예요, 그죠? 예, 네, 이것 때문에 애를 먹은 경우가 다 한두 번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장애라는 것이 뭐 이거는 굉장히 많은 일반적인 사례인데 장애의 거의 대부분은 뭔가 바뀌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변경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나 어떤 구성, IT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그 파라미터를 변경하는 거는 관리자 한 명만 있으면 모르지만 관리자가 그렇죠. 여러 명이고 또 다른 이제 운영자들이 여러 명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거 변경을 하고서 다 또 가서 일일이 말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사실 변경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변경이 되면 변경이 되면 안 되는 자원들인 경우에는 변경을 못하게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네. 변경이 되면 특정 시점에 다시 롤백 네네. 해서 변경을 차단할 수 있는 것도 제공을 하고 이러한 변경이 실질적으로 장애와 성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판단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뭐 장애와 성능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총괄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특정 시점에 변경된 시점에 어떤 성능이나 장애가 문제가 생겼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벤트 그때 특정 시점의 이벤트를 찾아보니까 어떤 레지스트리의 변경이 바뀌었기 네네.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디폴트로 대시보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시보드를
바로 이제 오브젝트로 쭉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드래그 앤 클릭, 뭐 클릭 앤 드래그 해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아까 요번에 로그를 분석하는 게 새로 들어갔다 했잖아요. 컴퓨터 들었어. 예. 네. 그런 것이 예전에도 로그 값들은 다 존재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측정하려면 측정할 수 있었던 거죠. 예전에도.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로그를 분석을 해서 그 로그 분석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로그 분석한 것이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그러한 토탈 그 플랫폼에 다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로그들이 어떤 현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로그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로그뿐만이 아니라 뭐 와스에서 뿌려지는 뭐 그냥 뭐 그 로그 데이터라든가 혹은 이제 그런 로그 시스로그나 뭐 이런 것들까지 제공하지 않는 뭐 물리적인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스토리지 장비에서 또 바로 로그를 다 취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취합된 것을 가지고 어떤 다양한 형태의 성능이나 장애와 어떤 연관관계가 갖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양한 또 비전형 데이터에 대한 또 분석이 용이해지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원래 제공했던 용량이라든가 성능 구성 관리에 로그 분석한 그 로그들이 더 추가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지를 하나의 포괄적인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점점 이제 고도화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몸이 아팠을 때 의료 장비가 검사 장비가 되게 아주 좋으면 세세한 걸 다 진단을 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정책 기반 자동화. 요새 뭐 정책 기반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전엔 그럼 정책 기반이 아닐 때는 무슨 기반이었습니까? 정책 기반이 뭐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 정책은 있었잖아요. 근데 정책은 있지만 이제 유저가 제품에서 이제 그 정책을 정책 기반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유저가 알아서 다 이제 관리를 알겠습니다. 옛날에 정책이 있었지만 그냥 벽에다 붙여놓은 거고, 그죠? 그 시스템이 따로 들어왔는데, 그것이 이제 녹아버린 거네요. 그래서 자동화가 된 거고. 그래서 그 정책 기반 그 자동화 부분과 이제 관계돼서 어떤 사용자가 관리할 수 있는 액세스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정의를 하고 또 이제 그 그룹이나 정책을 통해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관리들이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품에서 이제 녹여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초보자도 그 정책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용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상화 환경의 용량 분석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물리적인 스택에서의 용량도 같이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된 워크플로우 및 작업은 그 장애를 자동 조치한다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리스키한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정말 필요한 경우 완전히 표준화해서 워크플로우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사용자를 이렇게 세분화시킨다는 것은 보안 관점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이제 모니터링 툴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유저별로 아니고 그냥 정말 이렇게 포인트 솔루션이 많잖아요. 그래서 더 또 관리자는 고포인트 솔루션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통합적인 측면에서 자원을 다 관리하되 특정 자원에 대해서는 역할을 어느 정도 레벨까지 제어할 수 있는 건지를 권한을 다르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용량 분석 같은 경우는 뭐 많이 하시죠. 이거는 꼭 필요한 거고, 이것도 보통 엑셀 많이 하시잖아요. 쭉 집계했던 거 엑셀에 모아놨다가 이렇게 엑셀에 이제 특정 수식을 넣어가지고 분석을 하시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어떤 여러 개의 스토리지를 이용하시든 또 가상 환경을 이용하시든 내가 어느 정도를 부하라고 생각을 하는 그 정책을 정해 놓으시면 이때에 얼만큼 사용하고 있고 얼만큼 사용되니까 향후에는 얼만큼 된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주고 또 아주 리스키한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관리자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 내에는 반드시 뭐 증설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백 데이터를 얘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 용량은 이제 모델링을 하기 위한 건데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내가 과거에 이제 패턴을 봤을 때 이렇게 예측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패턴, 사용하는 것이나 운영되는 패턴은 같을 때의 얘기라는 거죠. 근데 이 프로젝트의 용량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네.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자원이 이만큼 쓸 것 같고 또 내가 이런 정도의 사용률을 가지고 할 거다라고 그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네네.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걸 베이스로 예측을 해줍니다. 이런 건 뭔가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를 뭐 런칭할 그렇죠. 때 예, 필요하겠네요. 보통 이제 뭐 그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을 할 때 기존의 노하우를 가지고 보통 많이 하시죠. 네.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제 제품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에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이렇더라라는 네네. 것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권고안을 통한 작업인데 아까 이제 권고안을 제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권고안에 따른 그 액션이 바로 또 수행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템플릿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CPU 자원이라든가 또 메모리 자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크 타임에 부족한 경우가 갑자기 생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실시간 운영 중에 자원을 늘려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권고안과 같이 템플릿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바로 늘려서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사람이 개입 안 되고 시스템이 그렇죠. 알아서 해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어떤 이제 각본대로. 예. 그리고 이제 통합 관리 측면은 그 저희가 VM웨어라고 해서 네. VM웨어 솔루션만 뭐 다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타사의 솔루션들 그리고 또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도 다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네네.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포괄적인 가시성이라고 했는데요. 그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뭐 가상 머신, 스토리지 네트워크, 다양한 리소스 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일괄 하나의 화면에서 다 관리가 가능하고요. 또 본인이 또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네. 그런 것들은 쉽게 잘 커스터마이징해서 이 대시보드에 녹여놓을 수 있게끔 하는 네. 이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네, 관리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 VM웨어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고 계시는 분도 네.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V 클라우드 에어라고 하는데 이 퍼블릭 클라우드 시스템을 같이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같은 그 관리 콘솔 화면에서 이 그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의 자원들의 상태를 다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는 거죠. V클라우드 앱뿐만 아니라 뭐 아마존의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도 관리할 수 예, 있는 아마존도 겁니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뭐. 하이퍼V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아. 네. 얘도 그리고 얘는 이제 아마존에서 동작하고 있는 혹은 또 뭐 물리적인 환경에 동작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에서 네.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문제가 DB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 DB에 어떤 값이 문제가 되어지는지를 바로 하나의 화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화면 네. 대시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션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환경에서 단독으로 존재할 때가 많잖아요. 네네. 네, 그 경우도 같이 다 이렇게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운영자분들께서 여기 뭐 오른쪽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만 네. 이미 이제 많은 또 이제 이런 관리 솔루션들을 툴들을 쓰는 데 가지고 많이 계시죠. 있는 분들이 예, 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버려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의문도 들 수도 있을 예, 텐데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예, 그 타사의 솔루션들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희 그 솔루션하고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한 관리팩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IBM의 예전 뭐 티볼리라든가 혹은 뭐 HP의 원뷰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런 솔루션들이 기존의 라이센스를 버리지 않으시고 네. 유지를 하시되 저희 관리팩하고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하면 수집엔 그 솔루션을 하고 관리 통합적인 화면은 저희 쪽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리팩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차트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요즘 오픈스택들도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오픈스택 같은 경우에 어떤 오픈스택 관리 하는 그런 컴포넌트들이라든가 혹은 용량이라든가 네.
서비스 상태 이런 것들의 헬스 상태 똑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런 관리 팩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오픈스테이 환경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Q&A 시간 갖기 전에 잠깐 정리해 주시고 네. Q&A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요. 이 클라우드 시대에는 저희가 운영 관리를 하기 있어서는 크게 4가지 정도의 그 항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서 그 거버넌스라든가 이런 것들 하기 위한 자동화, 그리고 이제 운영적인 측면, 그리고 또 하나 나오겠는데. 자동화, 운영적인 측면, 그 다음에 통합 관리. 예, 통합 관리. 예,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그런 그 다양한 그 클라우드 환경도 같이 이제 인테그레이션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중요하게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런 클라우드 시대에 맞춤화된 그런 설계이고, 또 기존의 그 운영자들이 자동화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을 빠르게 특히 옵티마이제이션 함으로써 운영 효율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다는 측면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VM웨어가 가진 이미지가 예전에는 이게 독자 노선을 많이 갔었잖아요. 네네. 그것에 비해서 거의 모든 플랫폼에 대해서 다 통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자, 요거는 실제로 요거를 이제 예, 서베이를 해서 고객하고 벤치메이킹을 했을 때 보니까 ROI라든가 가시성이라든가 IT 비용이라든가 자원의 다운타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치적으로 이만큼 감소시킬 수가 있다라는 이제 자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솔루션이나 이런 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점점 더 고도화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IT 운영자로서의 경쟁력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가장 큰 경쟁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려면 어떤 능력이 제일 중요할까요? 활용하려면 지금부터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런 것이 익숙해져야 되겠죠? 이런 UI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그렇죠. 그리고 분석력도 좀 높아져요. 분석력 같은 것도. 분석력이 사실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제품에서 이제 많이 분석력을 툴을 통해서 이제 높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해당하는 지표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프라 개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프라 자원들에 대한 또 그런 일반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예전에는 우리 운영자가 나는 네트워크, 서버 요것만 잘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것을 다 분석해 주니까 지금 말씀드려 보니까 이제는 IT 운영자가 전체적인 관점 우리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됐고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관점과 개념이 확실히 있으면 나머지들은 이런 툴들이 다 해줄 거니까 근데 전체적인 관점이 없으면 이런 툴을 잘 이용 못하고 활용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제대로. 그죠? 그런 것들이. 그럼 특히 개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개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런 운영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또 좋은 기회라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원에 대해서 내가 한 부분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부분을 같이 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운영자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가 점점 더 되어갈 수 있는 것이 됐다, 시대가 됐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자가 디테일하게 막 개발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죠? 이 어떤 그 각 기술의 요소 기술들이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하지? 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가. 옛날에 왜 생각하지 않고 막 하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왜를 잘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한 시대가 다가오는 것 같네요. 그죠?